좀 선택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동남아를 간다든지, 뭐, 하와이나 뭐 좀.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충격은 안 받으려고, 보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반도하는 동동이 여러분. 우리가 광노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제 햇살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광노화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자외선이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얼만큼이 필요한 양인지 그리고 자외선을 어떻게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려드리면서 우리 광노화에서 탈출해 보아요. 자외선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VA, UVB, UVC. UVC는 오존층에서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UVB는 강하게 내려꽂아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있고 심하면 화상까지 입게 하는 게 UVB예요. 그렇게 하면서 건조성으로 약간 주름도 생기게 하는 게 UVB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UVA예요. 왜냐하면 UVA는 세진 않은데 진비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비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더 생성시키고 있는 건 더 진하게 만드는 게 UVA예요. 게다가 콜라겐까지 파괴시켜서 주름을 만들고 진짜 많이 광노화가 되게 하는 주 요인이 UVA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잡티가 많고 좀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게 UVA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B가 진비층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심하면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제가 승무원 때 좀 선택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동남아를 간다든지 뭐 하와이나 뭐 좀 따뜻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 그때 제가 배웠던 게 선탠을 할 때는 선블럭을 바르고 태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이쁘게도 타고 그리고 피부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발갛게 발열이 온다든지 가려움증까지 올 만큼 탄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이 정말 이쁘게 잘 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선탠을 하려고 하면은 태닝 그런 걸 바르는 것도 거기에 이제 유리 차단제가 있는 걸 바르는 게 좋으시고요. 아니면 아예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계속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땀이 나기 때문에 땀 나면서 흘러내리면 그 얼룩지게 이렇게 태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라주면서 태닝을 하시면은 이런 위험한 일이 없고 또 이쁘게 태닝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아시죠? 우리가 자외선을 적당히 쐬야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골다공증이나 그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자외선을 좀 쐬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팔이나 아니면 발목 이런데 이런 최소한의 어떤 국소적인 부위가 한 10에서 15분 정도 자외선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정말 비타민 D 합성해야지 이러면서 선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소적이게 해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받는 정도인데 그때도 자외선을 철저하게 잘 바르시고 어느 정도 이제 국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솔직히 얼굴, 목 뒤, 손단 이 정도까지는 바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얼굴 밑으로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바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우리가 외출을 그냥 아니면 옥상에 간 베란다 앞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일부러 자외선을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광합성 꼭 해야 된다는 거. 요즘에 다이어트들도 많이 하시고 또 조기 폐경도 많고 또 폐경 후 여자들은 좀 광합성이 꼭 필요해요. 골다공증 때문도 있고 또 약간 면역력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우리 광합성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광노화에 대한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일이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태국
자주 가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박 4일 정도는 꼭 갔다 왔는데, 갔을 때 이제 업무차 간 거니까, 막 이렇게 좀 바쁘게 시장을 막 또 짜뚜짝 시장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에서, 막 이렇게 발품 팔면서, 고르고, 뭐, 또 저기 찾아가고 하다 보면은, 땀이 막, 진짜, 거기, 야외니까 너무 덥거든요. 그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막 또 하고, 이렇게 닦고 하고, 나중에 제가 한두 달 있다가 보니까 제가 기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쫙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 날들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백 어떻게 관리하는지 콘텐츠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옅어졌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좀 뭔가가 좀 활기를 받고 싶어서 점심 때도 막 20분 이상 여름에 막 걸어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두세 시간 정도 막 테니스를 땡겨서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소대로 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목이 나른데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에 광노화가 엄청 생겨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타거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꺼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고 색소가 올라오게 되고 이게 이제 다른 뭐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충격은 안 받으려고 보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까지, 뒷목까지 다 하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핸드로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블록을 하는 걸로. 특히 여름에 이제 운전할 때는 하는 걸로 하고, 다리도 바르고 나가는 걸로. 근데 요즘에 스프레이용이 있어, 스프레이용이. 그런 거는 이제 목 뒤 뿌리거나 다리 이렇게 막 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것 때문에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이게 또 뿌리면요, 약간 샤이니해서 좀 약간 탄력 있는 좀 약간 섹시한 그런 피부 표현이 또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게 자외선 지수가 뭐 하나당 10분, 15분 정도 돼서 자외선 30, 50 뭐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거나 뭐 땀이 흐르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다시 덧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쿨링감도 있으니까 좀 뿌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동안에 더 가까운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태양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말 나가기 전에 선블록 스프레이 꼭 지참하시고요. 화장할 때 제가 그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외선 지수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나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셔서 화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온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활력 있는 삶을 살면서도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똑똑한 동동이들이 되어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